안녕하세요. 재테크 양장점입니다. 오늘은 저자 김승호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한인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그룹인 스노우폭스그룹의 회장으로 전 세계 11개국에 3,000개가 넘는 매장과 만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큰손입니다. 외식업 외에도 출판사와 화훼 유통업, 금융업, 부동산업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출판사 역시 스노우폭스 북스입니다.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모든 곳에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돈의 속성에 관한 명강의는 이미 유튜브상에서 너무 많이 알려져서 저도 그 영상을 보고 큰 감명으로 가족들과 공유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 유튜브 영상의 강의와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해 김승호 회장의 돈과 부에 대한 에세이입니다. 이야기를 쭉 나열해서 쓴 책이 아니라 단막극처럼 하나의 주제를 수필같이 짧게 이야기로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돈과 부에 대한 총 75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살아온 발자취, 투자 철학, 삶의 방식을 이 75가지의 이야기를 읽으면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청년일수록 이 책의 가치를 공감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라는 말에 크게 공감한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책 후반부에 갈수록 더 마음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글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유튜브 강의에서 볼 수 없는 몇 가지 좋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부자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보통 국제적인 기준의 부자는 백만장자로 100만 달러, 원화로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50억 원 이상이라고 하네요. 그럼 김승호 회장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이 있고, 둘째, 한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인 540만 원을 넘는 비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강남의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억대 연봉자라 하더라도 집에 융자가 있고 본인이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이 전부라면 부자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비근로소득으로 월 540만 원이 넘으려면 20억 원이 넘는 자산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 소유자일 것이라 말합니다. 부는 상대적 비교라 50억 원을 가졌든 100억 원을 가졌든 상대 비교하면 200억 원을 가진 사람 앞에서 초라하고 1000억 원을 가진 사람에게 비굴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김승호 회장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입니다. 부자의 기준을 정량적인 것만이 아닌 정성적인 기준을 세워두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김승호 회장의 인사이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부자는 근면함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이 말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정해준 사람이 나여서가 아니라 때마침 그 사업을 할 때 내가 그곳에 있어서 큰 부자가 된 것이라고 그것을 운으로 돌립니다. 그럼 이런 부자의 천운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엔 김승호 회장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량종난 복팔분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고 배는 가득 채우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 채우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김승호 회장의 투자 철학이라고 합니다. 돈을 쓸 때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한 후 지출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현장을 다녀보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투자를 할 때는 개걸스럽게 욕심내지 않고 배가 부르기 전에 일어서는 것이 윤택한 삶을 오래 지속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이익만 챙기는 것이며, 이 원리가 복팔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책의 말미에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을 알려줍니다. 그 4가지는 놀랍게도 이것입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라. 둘째,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잘 정리한다. 셋째,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셔라. 넷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이 돈과 전혀 관계가 없는 아침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모으는 습관을 아침과 관련된 습관으로 정하는 것을 봐도 평소 김승호 회장의 삶의 방식이 하늘의 큰 부자에 천운을 내렸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매일 아침부터 바로 저 4가지 습관을 시작해서 하루의 시작부터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자주성가형 사업가입니다. 대졸 신입사원 1000명이 입사하면 부장까지 승진은 24명이고 임원까지 오르는 사람은 7명이라고 합니다. 0.7%만이 그 회사의 별인 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승호 회장이 사업상 임원들을 만나보니 그 임원들도 퇴직 후에 자동차와 아이들 학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결국 급여생활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사업을 하면 90%가 망한다고 해도 임원이 될 확률보다 사업으로 성공할 확률이 4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더 이상 꿈의 직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꿈을 빼앗는 직장이라고 말하죠. 평생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며 살고 싶은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높은 급여와 좋은 복지를 원하면 당장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지만 대신 평생 급여생활자로 살아야 한다. 성공 확률이 10%만 있어도 도전하는 것이 기업가의 창업정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두려워 말고 실패를 무서워 말고 창업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해 제가 읽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좋았던 구절을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 청년도 몇 년 안에 커피숍 매장을 가질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하겠다. 동네 커피숍 중에 장사가 잘 되는 매장에 들어간다. 그런 매장들은 항상 알바나 직원을 구한다. 취직이 되고 나면 일을 배우자마자 맹렬한 기세로 사장님을 대신할 정도로 열심히 일해라.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시키지 않은 일까지 눈치껏 다 알아서 한다. 고객들이 자신을 보러 오게 할 정도로 일에 애착을 가진다. 결국 매니저 자리를 꿰찬다. 이제 사장님을 내보낼 작전을 짠다. 매니저가 되어 매출도 올리고 직원 관리도 잘하면서 매장에 사장님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든다. 그러면 사장님은 2가지 행동을 할 것이다. 어떤 사장은 놀러나 다닐 것이고 어떤 사장은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하려 할 것이다. 이 순간부터는 당신이 결정권을 가진 사장과 다름없는 사람이 된다. 사장은 당신이 회사를 그만둘까봐 겁이 날 것이다. 더 이상 실내 골프장에 다니지 못한다. 이후 매장을 운영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협박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어쩌면 매장 하나를 분납으로 인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당신의 열정과 능력을 담보로 사장님과 동업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급여를 받으면서 일과 사업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이 일을 잘한다는 것을 알면 혼자서도 언제든 창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경험이 창업의 어려움을 없애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창업할 것이다. 지금 다시 망해도 창업할 것이다. 아들들이 창업한다 하면 기뻐할 것이다. 실패해도 다시 응원할 것이다. 창업을 통한 성공만이 흑수저로 자주성가하는 가장 빠른 길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고용해서 내 마음대로 나에게 마음껏 임금을 주고 싶다. 나는 대기업에 들어가 인정받는 대가로 내 인생을 넘기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 나를 인정해주고 내 인생을 나에게 주고 싶다. 나는 도전을 좋아하고 자의적으로 일하고 싶고 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젊은 창업가들은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키우는 경험을 하고 나서 30대에 창업해도 늦지 않다. 20대에는 회사에서 공부하고 30대엔 창업하고 40대엔 번성하고 50대엔 후배에게 양보하고 60대엔 일에서 떠나 삶을 즐기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여기까지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을 리뷰해보았습니다.
큰 부자는 천 원이 내리지만 작은 부자는 근면함으로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부자 되는 방법의 시작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도 부자 되자. 이 말을 항상 새겨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